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 들어서 그 불거진 중국의 경제 위기, 중국 경제 위기, 부동산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 중국 언론이 또는 중국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질문을.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저는 중국 네. 제가 중국 정치 경제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 정치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중국의 정치 체제가 중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주로 보는 거지,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긴 하지만은 이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 경제의 복잡한 방정식들이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과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금리를 올려서 저축률을 올리고 이런 음. 것들은 사실은 중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어. 왜냐하면 그런 케인지안 경제, 우리가 얘기하는 응, 응, 거시나 응. 니시 경제, 특히 거시 경제, 정부가 거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리가 너무나 미국이나 서양 경제를 위주로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제는 우리가 다뤄본 적이 적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정치, 우리 사회 경제적인 영향, 문화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중국 정치 체제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중국 아, 경제에 대해서는 음, 아직까지도 중국은 정부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이긴 네, 하지만 그 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영향력이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 강할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압도적으로. 성공한 국가들 중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들 중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는 게 조금 네, 일반적이에요. 네, 왜냐면은 제가 중국을 특히 저는 학부 때부터는 중국 경제를 공부했었거든요. 어, 제가 중국 공부를 시작했을 때 2000년도 중반 이 정도 네, 됐을 때, 초중반이 됐을 때,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부터 네, 많은 학자들이 중국 경제 망한다는 소리만 했거든요. 20년 어, 동안 한 번도 중국 경제 잘 나가겠다는 학자들이 없었어요. 음, 그런데 음, 2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 경제 망한다는 소리는 학자들이 잘 안 믿죠. 혹시나 이번에는? 음, 라는 것이 음. 있지만 사실 저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현 어, 20년간 중국의 정치 체제가 등소평 이후에 포스트 네, 등소평 체제가 확립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기조가 확실했었죠. 음, 그런데 시진핑의 체제는 그 등소평의 체제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이 경제 문제에 대처했던 방식과 시진핑이 경제 문제를 대처할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 이데올로기나 국제 안보가, 특히 국내 안보가 경제 어, 개발보다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왔죠. 이를 위해서 좀 경제 효율성을 좀 무시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건 1편에서 음, 얘기했던 시진핑의 음, 정당성의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런 자신의 얘기죠. 생존이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유연한 경제 정책을 시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진핑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시진핑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진핑의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경제를 자꾸 효율성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음, 제로 코비드 음, 문제를 음, 보세요. 제로 코비드 했을 때 대표적이었죠. 심지어 중앙정부에서 이제 제로 코비드 안 해도 되니까 지방들은 조금씩 열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 지방정부는 더욱 더 심한 제로 코비드를 했거든요. 음, 그 음.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 그 말씀하신 그 충성 경쟁, 그쵸? 시진핑의 그 누를 남기고 5점을 남기면 안 된다. 남기면 안 되기 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원래는 경제적인 문제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자신의 안위나 정치적인 안보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음, 음, 제대로 된 이 지방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중앙정부는 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음,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만들어 놓은 이 중앙지방 관계거든요. 이 음. 지방 자율성이야말로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주요한 다이내믹 중 하나인데, 이제는 아, 없어져 가는 거죠. 그게 등소평과 시진핑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라는 거예요. 차이일 수 있죠. 등소평의, 네. 포스트 그렇군요. 등소평 제도와 시진핑의 어, 제도가 다르죠. 왜냐하면 어, 시진핑은 등소평이 아니고, 왜? 어, 제가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음, 그렇군요. 아, 전 경제 얘기를 여쭤보면은 좀 네. 더 아무튼 제가 막 그 뉴욕타임스에서 보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본 막 그런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 그런데 뭐 저축률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소비 진작이 안 된다. 뭐 아무튼 이런 쪽에서 혹시 언급을 해주실까 그런 싶었는데, 분야도 있죠. 하지만 네, 그거는 철저하게 서구적인 방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근데 역사적으로 중국은 제가 공부 시작할 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음, 금융 음, 정책이 먹히지 않는 나라다. 왜 먹히지 않는가? 왜 중국은 금융 정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제 제도를 재정 정책 아, 위주로 벌여왔던 거고, 그렇기 음. 때문에 GDP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투자가 40%, 많을 때는 음, 60%까지 GDP를 차지할 때가 많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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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면 소비라는 것이 이제 많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를 정보 들어서 지출이. 근데 제가 이제 불안해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시진핑이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고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시진핑이 모르진 부동산 않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예. 이게 능력 위주 정책이 아니라 충성이나 이념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현재에도 어. 사람들이 시진핑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모택동 시대 때 음,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때 그, 지금 상황 말이 안 된다고 보니까, 생각하죠. 네, 거의, 뭐, 비유령 아파트가 중국에 막 몇 천만 채, 막 뭐 이렇다고, 몇 백만 채였나? 몇 천만은 아니겠다. 음. 막, 뭐, 아니, 그러고, 예, 그렇죠. 뭐 근데 뭐 고스트 시티야 예전부터 있는 예, 문제였지만 시진핑이 지금 상황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부터 고스트 아파트가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고스트 시티가. 근데 음, 시진핑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없어졌구나. 음, 우리 경제가 더 단단해지고 있구나. 서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래서 말이 안 그렇게 되잖아요. 보고를 해서, 21세기에. 그렇죠. 예. 물론 저는 중국 정부는 현재 상황을 잘 해석하고 있다고 봐요. 음, 정부는 다 알겠죠. 정보가 다 있고 점점 나빠지는구나 라고 보고 있지만은 음, 시진핑과 그의 측근들, 특히 이 최고 지도부들의 결정이 중요한데 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만 취득할 가능성이 커요. 아니,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위까지 정보가 올라가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리포트를 써도 저 같은 학자가 중국 거품이 너무, 부동산 거품이나 청년 실업이 너무 심하다라고 학자를 쓰면 위험하다. 위로 시진핑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진짜 여러 단계 있어요. 특히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들은 중국 판공실 있잖아요. 그 판공실에서 하루에 한 번씩 뭐 정보 같은 거를 또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재가공해가지고 찌라시처럼 이렇게 보내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곳에는 뭐 조금 팩트 위주의 사실이 있겠지만은 예, 좀 더 분석적인 글, 뭐 예, 부동산 제도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시진핑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리커창은 그런 말을 조금은 했잖아요. 우리가 음, 기억하는 게 음, 시진핑이 오늘부터 중국에는 못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빈곤이 가난은 없다. 퇴치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2주 후에 나와서 중국인의 대부분 몇억 명이 아직까지도 뭐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받는다, 20만 원도 네,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리커창은 그 정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밑에 사람들이 감히 아니 시진핑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시진핑의 측근들한테 음, 이거 지금 우리 경제에 큰일 났습니다. 라는 문제를 올릴 수 있을까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이 있는데, 시진핑이 우리가 얘기했던 백지 그 레볼루션 있잖아요. 백지 운동. 아, 네네네. 대학생들이 그 코비드? 블랭크, 예, 코비드 때 대학생들이 백지 들고 나와서 시위한 거, 네. 그거를 아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자기가 직접 시진핑이, 알기까지. 예. 시진핑이 바로 몰랐어요. 자기도 조금 어,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알아채서, 백지운동 있으니까 우리 조금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나는 그것도 처음에도 어, 그냥 시진핑이 백지운동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뭐라 그랬죠. 백지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밖에 어딘지 모르겠네. 에이펙인가 어디 갔었는데. 음,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젊은이들의 뭐 간단한 반항에 불과하다.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 안에 있는 이런 열방들은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럼 어, 그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아, 아, 뭐 모르고 있다가 누가 어디서 너무 말이 심하게 되니까, 야, 어, 백지운동이 있던데 그거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서, 뭐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뭐 젊은 애들이 그냥 못 나와가지고 집에서 못 나와서 불만 갖는 거, 그냥 답답해서, 젊은 애들들 사춘기 애들이 그냥 그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어, 그러면 시진핑이 밖에 나가가지고 옛, 옛날 조선 왕들처럼 뭐 암행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 음, 아니, 네, 근데 제가 아까 아파트 몇 채가 비어있던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1억 음, 몇 천만도 아니고 1억 음, 3천만 채라고 하는데 이 음, 정도의 저기도 아무튼 그 지금 충성 경쟁과 모든 그 권력의 정당성이 음, 음, 부족해서 빚어진 이런 기형적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되게 서스테이너블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음, 정치 구조, 권력 구조 탓에 시진핑 귀에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국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극단적인 건 아니고, 아니, 음, 고스트 시티가 있는 줄은 알겠죠. 음,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커요. 시진핑도 중국 경제가 문제가 많다는 거는 인지를 하겠지만은, 그 음, 문제가 해결되고 있나, 아니면 어느 음,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거는 조금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아, 지금 바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위기에 닥쳐 있는데, 시진핑은 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음,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 때 첫 2년에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었을 때 아예 음, 몰랐다고 해요. 음, 2년 동안 음, 아예 자기는 아직까지 잘 굴러 들어가는 줄 알았죠. 왜냐면 밑에서 그런 아, 보고만 올라오니까. 어, 그렇죠. 시진핑은 모택동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네, 자기도 인터넷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터넷도 뭐 거의 막아지고 있겠지만은, 네, 네,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방향이 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음, 정보에 입각해가지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음, 마치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의 자율성이 원래는 음, 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경제 정책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런 정확한 방향을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음, 지금 시진핑 하의 중국 정부는 그런 자율성이 어, 없다는 거죠. 어, 그러면 시진핑과 리창이 서로 만났을 때 리창이 시진핑이 원하는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쁜 일이 있더라도 조금은 좀, 미니머마이즈를 해가지고 걸러서, 얘기를 하지. 네, 걸러서 얘기를 마사지를 하거나 해서, 아니면 마일드하게 얘기를 하지. 리커장처럼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음, 음, 시진핑이 그 지금 실제로 어떤 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게 음,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지금 음, 부동산 거품이 꺼지거나, 그 음, 다음에, 금리가 이미 굉장히 낮은데, 아무튼 음, 뭐, 소비 진작이 어렵거나, 그 서구 언론에서 음, 지적하는 음, 문제들, 이 어떤 음, 거시 경제의 진짜 암초 또는 진짜 뇌관 음, 같은 게 진짜로 터질 경우에, 중국의 경제가 실제로 좀 크게 경기 침체에 빠져서, 진짜 경제가 음, 망할 수도 있는 거 음, 음, 아닌가요? 음. 그럼 그러면은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경제가 망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음, 예를 들어 뭐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경제가 망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뭐 환율이 그렇죠. 20% 상승? 아니면 어, 인플레이션 20% 상승? 이런 걸까요? 그런다고 뭐 일단 그저 나라가 망하는 건 그쵸. 아니겠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중국의 부동산 음,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음.
돈이 뭐 잘 돌지 않는다.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음. 자산 가치가 확 낮아지면은 그쵸. 중국 사람들의 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굉장히 이제 많이 묶여 있는데 이 또한 서구의 시각일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 거품이 이제 그게, 한꺼번에 음, 꺼지면은 위험하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서구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음, 경제학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중국 부동산의 거품이라는 거는 사실 다른 성장하는 나라들이 모든 겪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겪었던 그렇기도 하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죠. 가계부채도 음, 문제가 되고, 정부 부채도 음, 문제가 되고, 투자 위주의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당연하고. 음, 근데 그런 당연한 것이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그럼 일본처럼 음, 되면 경제가 망한 걸까요? 그러니까 서구 음,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 일본처럼 된 다음에 음, 이제 그러면은 퍼포먼스 베이스로 정당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음, 경제 개발을 못하는 공산당이 쫓겨날 거니까 그러면 중국이 망할 것이다. 음, 음, 이런 로직까지 간 이후로 이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자산 가치가 이제 하락이 하고 그걸로 이제 경제 성장이 멈추면 사람들이 들고 아, 일어나서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고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면 민주화가 될 것이다. 이 일련의 수, 과정이 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는 방향대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한 단계, 한 그렇죠.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가 수많은 서구에, if가, 자, 그거는 이제 왜냐면 그렇게 서구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음, 음, 예를 들어 우리 정치학자들 중에서 1920년대 정치학자들 아니면 음, 50년대, 60년대 정치학자들이 이제 모더나이제이션 티오리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소득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네, 늘어나면 뭐 올라가고 이런 티오리도 있고 아니면 음,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런 음, 경우에서 이제 중국의 정당성을 봤더니 경제 성장이다. 경제 성장이 음, 멈춰야 된다.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얘기했던 듯이 경제 성장 멈추면 대만 쳐들어갈 이득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본 거죠. 사실 미국이 그렇네요. 중국 경제 다시, 성장을 멈춘다는 거는 음, 이제 빨리 시진핑 보고 대만을 음, 쳐들어가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음, 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다른 문제니까. 네, 네, 근데 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중국 경제를 배울 때 중국 네, 경제가 서구 경제나 이제 다른 한국이나 일본과 가장 큰 다른 점이 대외 부채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실물 경제, 특히 생산성에는 영향이 없어요. 아니, 그냥 내 자산이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생산하는 건 그대로야.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음, 그 명목상 음, 가치지 실질 가치는 떨어지지 음, 않아요. 근데 음, 대부분은 왜 이게 문제냐면 심리적인 영향이 커져가지고 소비와 투자가 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도미노 음, 현상 때문에 이제 음, 경제가 이제 급락을 한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외채들이거든요. 외국 그러네. 투자자들.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중국이? 저희 IMF 때 잘 음, 배웠잖아요, 중국이. 한국을 IMF 보고, 때 어, 한국, 뭐 동남아 금융시장 어, 모두 붕괴될 때 어, 중국은 살아남았거든요. 그 네, 전부터. 그래서 WTO 조건 중 하나가 금융시장 개방이었는데 음, 정말로 그, 중국이 길을 쓰고 미국 자본 중국 진출을 막은 게 신의 음, 한 수였다. 음, 이게 경제 개발에도 필요하지만 음, 정말로 이런 거품을 만들고 거품을 꺼트리는 데 있어서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이 영향이 되게 음, 크거든요. 근데 미국 음, 정부가 그 자본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죠, 시장 그렇죠, 경제니까 그렇죠, 미국 그렇죠. 정부가 미국 자본들을 컨트롤할 바이 수가 디폴트. 없잖아요. 그렇기 네, 네, 때문에 네. 중국에서 길을 쓰고 음, 20년이 지나도 금융시장을 열질 않았잖아요. 근데 음, 그게 이제 트럼프한테는 너무 불만이 많았던 거고, 음,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죠. 이걸 열지 않으면은 뭐 이제 뭐 다른 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음, 그렇군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얘기해요. 응, 응. 어, 세대, 또 이제 그 응, 지적된 그 기사들 중에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지적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응, 그 응. 백지 네. 혁명, 백지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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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근데 그거를 뭐 응, 그냥 젊은이들이 뭐 그냥 가벼운 불만, 답답해서 정도로
시진핑과 공산당 지도부가 정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중국이 어쨌든 인구 구조도 이제 급격하게 변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 저희보다도 더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과 그 기성세대가 인식하는 거의 차이가 실제로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또한 그냥 제 가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특히 이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올라오면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 구조가, 이게 발전이라고 할까? 아무튼 경제 구조가 그에 맞춰서 이제 변화하는 속도가 그 대졸자들의 어떤 그 선호? 이런 거를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좀 거기서 이제 불만도 쌓이고, 그래서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게 뭐 또 다른 하나의 또 뇌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세대의 청년 실업이 저도 봤을 때 아주 음,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중국 애들이 애국심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가난한 나라고, 우리가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길이 멀었다.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교로 올라와서 직장을 잡는 이 청년들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최고고, 이제 시진핑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최고고, 시진핑 집권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네. 최고고, 이제 뭐 중국은 잘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우리를 시기하고, 이런 식으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최고의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서 오는 이 괴리감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거든요. 인지 부조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 얘네들은 아닌가? 두 배로 더 불만이 쌓이는 거죠. 어, 어, 어. 근데 이제 그거예요. 이제 문제는 불만이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불만이 쌓이는 게 당연히 나라에 좋을 일은 없죠. 근데 이 불만이 쌓이는 영향을 이제 나라에서 해결은 해주려고 노력은 하겠죠. 립 서비스든 어떻게든 하든. 근데 뭐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그러니까요. 때 이 불만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정말로 천안문 사태처럼 똘똘 모여가지고 불만을 컬렉티브하게 중국 정부에 표출을 하면은 이게 영향이 큰 거죠. 그렇죠? 이게 중국 정부가 정말로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 네. 중국에서는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불만은 네. 있을 수 있죠. 한국 네. 청년들은 불만 없어요. 불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애들이 나와가지고 시위하나요? 시위 안 하죠. 불만만 있지. 한국은 그나마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신경 쓰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신경을 쓰긴 쓰겠죠. 하지만 다른 중요한 문제에 비해서 이제 만약에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청년 실업에 대한 이 불만이 중국 정치 체제 그 자체에 미칠 영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너레이션이 몇 번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정치를 하는 그 세대가 되면 그건 또 다르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갖는 건 당연한데,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가 문제이긴 한데, 그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게 얘네들이 나와서 프로테스트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 잠재적인 어떤 뭐 뇌관이 될 수 있지만 그 뇌관이 터질 가능성은 매우, 그러니까 아주 뭐 극적으로 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죠. 지금 중국 정부의 이런 만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어나려고 해도 이 네트워킹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서.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한 번에 일어나야지 따로따로 일어나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네트워킹을 중국 정부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서 네, 힘들죠. 이종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그러니까 저 또한 당연히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란 나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분히 미국 중심적이고 미국의 렌즈, 서구 언론의 렌즈를 통해서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이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깨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좋고 저는 되게 감사하고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도 그 점을 사실 가장 좋아하고 되게 새롭다. 그다음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다라고 그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그 질문을 드린 이 중국 경제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시선, 관점 또는 뭐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커다란 그 블라인드 스팟, 이 맹점이 그 사각지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잘 모셨다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중국 경제를 볼 때도 정치가 중요하구나. 정치, 어떤 권력 구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니까. 거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기는 뭐 좀 다른 시장 경제 체제라 달라라고 말은 우리가 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다른데? 라고 이걸 막 렌즈를 갖고 들여다볼 때는 또 그냥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방향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뭐 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좀 뭐 이제 정리를 해주실. 네.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특히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가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서는 지금 시진핑 체제가 아니라, 시진핑 전 체제의 중국 경제 체제가 잘 굴러간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장점도 있는 체제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서구,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이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민주주의를 해야 되니까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정책들이 좀 파퓰리스트 정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단기적 이득을 위해서 장기적 잠재력을 훼손하는 행위가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봤을 때, 저는 시진핑이 독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독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더 많은 회의를 해요. 권력을 집중화하면서 시진핑이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전 시진핑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이 시스템이 잘만 굴러가면 사실 정치학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훌륭한 황제, 훌륭한 황제가 지도하는 게 가장 훌륭하죠. 결과를 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이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우리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우리 출산율을 애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좀 해결해줘라. 시진핑이 물어봤어요. 출산율이 중요하다는데 뭐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거야? 모두 다 아는 거 있죠. 집값, 교육비. 집값이 문제래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헝다 고스트 CD 못 찍게 넘겨버렸죠. 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그리고 이제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요 하니까 바로 사교육 시장 불법화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내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러한 시진핑의 해결책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고, 그 피해자들 자체도 신경을 안 써도 다수의 이득을 위해서는 소수의 피해는, 헝다 같은 경우에는 헝다 인플로이들은 다수의 이득을 위해서 조금 희생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효율적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나라보단 낫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뭘 하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교육비도 없애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이라는 게 쓸모없는 지식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익을 보는 이유도 사실 영어 공부하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줄 세우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회적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못하고 쓸데없는 토익 레이스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그거는 쓸데없는 경쟁이라는 거죠. 시진핑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해.
근데 해결하고 싶은데 지방 정부도 따로 놀지, 그러니까. 부모들도 따로 놀지.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유기적으로 굴러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거의 극단적인 발현이 문화대혁명이에요. 그거를, 전 세계 어떤 지도자들도 네. 모태똥처럼 나라를 가지고 실험한 적은 없었어요. 네, 네, 스탈린은 그렇죠. 스탈린은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근데 모태똥은 정말로 나라를 가지고 그래, 아예 정신 개조를 시켜서 나라를 바꿔보자. 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누가 그런 음, 짓을 해요. 음, 그런데 이런 방향성에 관한 논쟁을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음. 이제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는 이 그러면, 그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음. 시진핑이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중국 지도부들이 집단적 지도 체제를 통해서 등소평 음,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훌륭하게 잘 해결한 이유가 음, 이런 한 사람에 대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집단적 엘리트들의 공동 지식을 가지고 음,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쟁을 음,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결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음, 음, 그게 바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제 그 동력이 시진핑 시대의 시진핑의 정당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라진 게 어, 중국한테는 가장 나쁜 네, 상황이 될 어, 것이다. 어. 경제든 정치든 사회든. 그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력이 계속 줄어들고 사라지다 보면은 지금의 경제 위기에도 맞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음, 뿐더러 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억압이 당하기 음, 때문에 서로 음. 유연한 정책 체제를 구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 유연성이 뭐 등소평 시대와 그때 잘 나갈 때, 잘 굴러갈 때 음, 중국의 어떤 지도 체제의 핵심적인 그 네, 자질 중 하나였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게 아주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취약해졌다. 그렇게 볼 수 음. 있는 거겠네요. 교수님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아이고, 네,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또 일단 바쁜 또 학기 중이라 바쁘실 테니까 열심히 가르치시고 연구하시고 하면서 제가 또 뭐 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또 연락드리고 다음번에 또 너무 또 늦지 않게 교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늦지 않게 또 모셔서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 하시면은 또 할 말이 네,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다음에는 네, 그러니까 뭐 좀 시의성 있는 주제도 제가 질문을 하고 교수님이 음, 먼저 요 얘기도 좀 해보자라고 먼저 좀 음, 던져주세요. 저도 얼마나 열심히 음. 최대한 공부해서 어, 진행해 볼 네, 수 근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하고 오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뭐 이렇게 이게 프리스타일로 큰일이네요. 하셔도 뭐 아니 큰일이 아니라 프리스타일로 하셔도 이렇게 음. 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많이 나오기 근데 때문에 괜찮은 대부분 것 이제 같아요. 중국 주제는 음, 여기 우리 편집장님이 불러주기 전에 음, 누군가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음. 거기서 얘기를 좀 하다가 옵니다. 그렇긴 하죠. 왜냐면 중국 뭐 관련 시의성 있는 이야기가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오늘 쭉 한 이야기도 사실 중국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한국에도 너무 사실 중요한 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창하게 말하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아메리카노의 미션 중 하나가 많이 알려지면 좋은데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히 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교수님도 그렇고 요양 교수님도 그렇지만 다른 그 음, 조경 교수님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 음,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세상에 대고 그렇죠.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공부는 많이 안 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또 아, 이야기를 하는 저기도 예, 있으니까 그 딜레마, 그 가교 역할. 그 딜레마가 있잖아. 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 못하는 그 브리징을 저는 잘하는 게 저의 음, 미션이기 때문에 음, 학계와 세상을 음. 연결하는 학교와 그래서 세상을 더더욱 연결하는 아주. 네, 이종 교수님을 모신 게 저는
저의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음, 학계와 세상과 세대를 그렇죠. 모두 있는 세대 교체도 하고 그렇죠. 네. 교수들도 젊은 교수들 내려. 그것도 이제, 음, 괜찮은가요? 그런 거 너무 좀, 이제, 어르신들이 보시면 이정욱 교수님을 어, 경계하지 않을까요? 괜찮은가요? 아이, 서로 나와바리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런 얘기 해봤자 저보다 얘기 네. 잘하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오늘 정말, 오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뉴스 해설 또는 또 전문가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